여러분 안녕하세요, 모토란입니다. 타이칸 출고하고 나서 타이칸 리뷰는 안 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네. 자, 이번 주에 제가 폭스바겐 ID4를 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ID4를 딱 받은 첫날 촬영해가지고 뭘 올렸냐면, 아니 해도 적당히 해야지. 창문 스위치를 2개만 만들어 놓고 뒷창문 컨트롤 할 때는 리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. 근데 또 그 리어 버튼도 또 터치야.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운전 중에 뒷창문 열다가 사고 나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쇼츠 영상 댓글에 제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고정을 해놨거든요. 자동차 회사들이 이 전기차들에는 뭔가 좀 새로운 혁신적인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는 게 아닌가. 이거 진짜 단순 계획이나 뭐 고집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뭐 강박, 아집 같은 걸로 보이기까지 할 정도의 이상한 짓들을 좀 자꾸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BMW에서 하고 있는 저기 iX의 디자인, 그런 것도 이 강박이라고 봐요. 야, 전기차 세상이 됐는데 우리 뭐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없어? 우리 디자인 뭐 좀 더 파격적으로 할 거 없어? 야, 전기차인데 내연기관 차랑 어떻게든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없어? 라는 좀 이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. iX 같은 경우에 50 모델 기준으로 해서 진짜 정말 롤스로이스 뺨싸대기를 때리는 승차감과 미친 출력과 거기에 또 미친 주행 가는 거리와 정말 대단한 차거든요. 물론 이 차는 BMW스럽지 못해, 이게 무슨 BMW야 라는 이유로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, 차 자체의 상품성만 놓고 보면은 미친 차가 맞아요. 그런데 그렇게 차를 만들어 놓고 디자인을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, 전기차니까 뭔가 스페셜하고 뭔가 전기차스러워야 된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나온 디자인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. 그리고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도 그 도어 스위치, 그게 뭐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이상한 짓거리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, 자,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이 타이칸 얘기,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는 이게 무조건 혁신적이고 무조건 새롭고 무조건 다 전동화되고 무조건 다 디스플레이화 되는 것만이 과연 정답인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겪은 이 사건의 발단은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. 깔고 갈게요. 이 사건의 발단은 무조건 저의 잘못이에요. 이걸 가지고 포르쉐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. 배터리를 빵프로까지 타고 야, 세워 충전해 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무시하고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가다가 차가 섰습니다. 그런데 왜 미리미리 충전을 안 하냐, 그거는 제가 지금 포르쉐를 가지고 뭔가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. 포르쉐의 OBD를 꼽아보면 이 SOH, 스테이트 오브 헬스죠. 배터리의 건강 상태,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하나 뜨는데, 브랜드들마다 그 SOH 값, 그 배터리의 열화율 값을 나타내주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막 3만 4만 킬로 탄 차를 찍어봐도 다 100%예요 그런데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새 차를 찍어봐도 100%가 아니야. 그리고 한 10,000킬로까지 92%까지 쫙 떨어져요. 그리고 타이칸은 그 92, 91%가 이제 10,000킬로 때부터 쫙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, 이게 이제 뭐 브랜드마다 다른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물통이 실제 사이즈는 100까지인데 뭐 70까지를 우리는 100%라고 치자라고 해서 이 100부터 70까지 줄어드는 구간은 체크하지 않고 70부터를 100으로 표출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,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00까지를 그냥 그대로 리얼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SOH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지 않나,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, 문제는 이 SOH 값이 과연 배터리를 가혹한 환경에서 계속 운행했을 때 얼마나 빨리 줄어들 수 있냐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모든 전기차들이 빵프로가 되고 나서도 그 아래 안전마진이 또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안전마진까지 다 쓴다 하더라도 배터리는 진짜 빵프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전에 끊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빵프로까지 빼고 나서도 야, 차 당장 세워라는 경고등을 보면서도 조금 더 타고 급속 충전 때리고, 그리고 또 빵프로까지 다 쓰고 또 초급속 충전 때리고,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타고 있었어요. 아무튼 요 SOH 값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음에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,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빵프로가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주행하는 거리가 안 떠요. 근데 안 뜬 상태에서 한 20km까지는 제가 타봤거든요. 근데 20km 타도 그냥 뭐 잘 가니까 뭐 딱히 출력 제한도 안 걸어. 여기서 한 5km 더 타도 문제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20km 탄 다음에 그 5km를 더 타고 이제 충전소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출력 제한이 오기 시작하면서 차가 완전히 이제 뻗어버리게 된 거죠. 자, 어쨌든 방전돼서 차가 뻗었으니까 이제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레카를 불렀어요. 이 차 뒷범퍼에다가 그 고리 연결해가지고 렌치로 걸어가지고 중립으로 빠지니까 찡 당겨서 차를 세이프티카 위에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
그래서 차를 레카에 떠서 기사님하고 하하호 떠들면서 충전소로 갔습니다. 그래서 기사분께 이제 차 충전 한 5분만 잠깐 물리겠다라고 해서 세이프티카에 뜬 상태로 이제 충전기 앞까지 딱 들어갔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 세이프티카에 떠서 오는 동안 12V 배터리가 많이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메인 고전압 배터리가 더 이상 12V 배터리한테 전기를 안 주고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이제 12V 배터리가 맛이 갔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. 이 차가 충전 포트 덮개가 전동이거든요. 충전 포트가 안 열리는 거야. 기어박스도 작동을 안 하는데 기어박스 작동 안 되는 건 둘째 문제야. 왜냐하면 충전만 하면 다시 12V 배터리가 채워질 거고, 그러면 12V 배터리가 채워지고 나면 기어 중립으로 해서 나중에 내려오면 되잖아요. 근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, 충전 포트가 아예 안 열리는 거야. 자, 그러면 차는 세이프티카 위에 떠있지, 충전소까지 차를 끌고 왔는데 충전 포트는 안 열리지. 그래서 일단 다급하게 구글링을 막 했죠. 구글링을 막 해서 도대체가 저 충전 포트를 어떻게 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알아봤어요. 그랬더니 방법이 나오긴 나오더라고. 앞에 프렁크를 열면 차량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툴들이 들어있는 이렇게 요만한 박스가 있대요. 그 박스 안에 저 전동 충전 포트 뚜껑을 이렇게 딸 수 있는 액세서리가 들어있다는 거야. 그래서 됐구나 하면서 프렁크를 열려는 순간 그렇죠, 12V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프렁크도 안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이놈들이 장난치나? 아니 방전돼가지고 충전해야 되는데 그 프렁크에서 그걸 꺼내라 그러면은 이거 프렁크를 어떻게 열으라는 거야? 해서 봤더니 그 액세서리는 방전을 위해서 준비해둔 액세서리는 아니고 진짜 이 프렁크 덮개가 이제 모터가 고장났을 때 그때 쓰는 액세서리더라고요. 자, 그래서 또 이제 기사분은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또 검색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방법이 나온 게, 자, 일단 첫 번째 요 풋레스트 왼쪽 있죠. 풋레스트 왼쪽에 트림을 탈거를 하면 퓨즈 박스가 나오고, 그 퓨즈 박스에 몇 번째 퓨즈를 확 잡아 당기면 거기에 빨갛게 임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가 튀어나온대요. 그래서 그렇게 점프를 해서 1단계 일단 프렁크를 열으래. 그리고 이렇게 프렁크를 연 다음에 앞쪽 커버들을 탈거를 하고, 탈거를 해서 그 다음 그 속에 보이는 12V 배터리 메인선에다가 또 제대로 점프를 해서 그때 충전구 포트를 열 수 있게 하고, 충전구 포트를 연 다음에 완속 충전기를 물려서 충전을 해라. 급속은 또 안 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제 기사분께 부탁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사분 차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포르쉐 센터로 향했습니다.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일요일이었는데도 이제 포르쉐 센터에 이제 직원분도 계셨고 차도 잘 받아주셨고, 그리고 보통은 타이칸이 뻗어서 오더라도 이렇게 12V 배터리까지 나가서 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립으로 빼가지고 레카가 내리고 가면 그만인데, 저는 중립으로 안 빠지니까 세이프티카 위에서 내려오질 못하잖아요. 그래서 원 미친놈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 또 팀장님이 오셨어요. 진짜 주말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됐죠. 그래서 그 팀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풋레스트 왼쪽에서 점프를 한번 하고, 그렇게 해서 프렁크를 열고, 그리고 커버들을 뜯어내고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메인 12V 배터리에 또 점프를 하고, 그렇게 해서 기어를 중립으로 빼고 완속 충전기가 있는 자리에 세이프티카를 1열로 배치해서 쭉 내려가고, 계속 그렇게 점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충전 포트를 열고 완속 충전기를 결국에 물려서 겨우겨우 약속 시간에 몇 시간을 늦어서 가평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일요일날 아침에 미쳤지 내가. 자,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. 지금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건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.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방전될 때까지 탄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V 배터리 관련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자동차라는 게 어떤 결함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. 자, 그럴 때 혁신적인 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고 전동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최소한의 백업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. 최소한의 백업, 예를 들면 기어라도 좀 중립으로 뺄 수 있는 백업이 따로 만들어진다거나, 기어라도 따로 빠졌으면 그날 센터 직원분들이 그렇게 주말에 안 나오셨어도 되는 거였거든요. 물론 원죄는 저한테 있지만 그리고 충전 포트도 12V 배터리가 방전된다 하더라도 조금만 충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저거를 일단 안 열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거를 뺄 수 있는 툴을 트렁크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열으라고, 어떻게. 아무튼 저 충전 포트랑 좀 사연이 많은데, 고속도로 달리고 왔더니 뚜껑이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없어져 있지를 않나.
세차하고 있으면은 물만 닿아도 자꾸 막 열리고 안 열리게 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. 네, 세차 시작하기 전에 차 문을 잠그고 차키를 차량 한 10m 이상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. 아무튼 뭐 이거는 뭐 굉장히 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저는 진짜 아무리 전기차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처럼 느껴져요. 이쁜 것도 좋고 멋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, 일단 자동차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안정성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거든요. 그런데 요즘 브랜드들이 하는 걸 보면 이게 너무나 이런 좀 혁신, 좀 이렇게 눈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마케팅 포인트로 좀 한 꼭지 써먹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에 너무 좀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필드에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사용성이 좀 너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좀 들고, 요거는 좀 이쯤 했으면 다시 좀 돌아갈 부분들은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그 공조장치 좀 터치로 만드는 것 좀 제발 좀 그만하고, 제발. 자, 요즘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충전 관련, 그리고 또 이런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들, 뭐 편의 장비들,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불편을 겪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요.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자꾸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공론화 시켜주고 알려줘야 그래도 브랜드들이 개선할 포인트들을 찾을 때 조금이나마 참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, 여러분들도 댓글에 링크가 있는 EV랩에다가 많이들 좀 올려주세요. 큰 것도 좋고 뭐 작은 것도 좋으니까.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전기차들이 AS 문제가 좀 있어요. 브랜드들이 차를 많이 팔아놓기는 했는데 이 판매되는 숫자에 비례되는 이 AS 네트워크는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차만 좀 많이 판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AS 때문에도 좀 불편함을 겪으신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EV랩 카페에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또 그 중에 제가 재밌는 것들은 영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는, 포르쉐 센터 그리고 저기 삼성화재 기사님 정말 대단히 죄송했습니다. 그날. 네. 그리고 여러분, 배터리 빵 프로에서도 좀 더 간다고, 네, 안심하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충전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개고생합니다.